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떻게 감기나 걸리지 않으셨는지 걱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늘 국민 여러분을 걱정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로지 나라와 국민 걱정뿐이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더 걱정한다면은 그건 바로 안보다. 안보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딴 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다스, BBK 이거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어? 이봐라, 주진우, 니 지금 웃어? 나라가 이리 위태한데 니 지금 웃음이 나오나? 어? 니 때문에 뭔 일 나오는지 책임질까 니가? 어? 그 나오려면 혼자 나와. 왜 자꾸 안청자를 끄고 나오냐 이 왼수야. 어라 이게 어른이 말하듯 진짜 니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지금. 나봐. 아이 잠시죠. 내 졸업 때문에 지금 머리가 나빠진단 말이야 지금. 가시죠. 나봐 지금. 야! 자, 주진우 기자, 안원구 총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검색어 1위가 닿습니다. 예. 저희가 거의 2달여간, 이 다스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검색어에 막 올라오고. 드디어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미디어들도 이 다스 관련 소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다스는 누구 거냐고 자꾸 다들 묻고 있습니다. 다 알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달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냐고, 예. 뭡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예. 누구 걸까요? 또, 누구 것인지요? 것입니까? 누구 건가? 예.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로, 예. 통일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스는, 여기서 누구 겁니까는 쌍기역이 아닙니다. 네. 그냥,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랫동안 질문해 왔는데, 예. 실제 이제, 조사도 있겠죠? 네, 수사팀에서 지금 뉴스공장 몰아듣기하고, 몰아듣기. 시사인,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자, 몰아듣기. 예. 왜냐면 실제 다스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자, 우리가 시작한 지 거의 2달이 다 돼가는 주준우 기자 그 사이에 또, 초기에 공개했던 문서 이외에, 취재한 거 없나요? 네. 취재한 거 많습니다. 그 중에 다는 얘기하지 말고. 네. 일부만 얘기하자면. 지금 다스에서 이시영 씨의 차명 회사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요신문에 의해서. 네. 다스의 계열사가 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80개. 네. 그리고 협력업체 네, 주요 협력업체가 10여 개 있는데 그거 대부분 알짜 회사는 다 이시영 겁니다. 그러니 동료 기자들의 추격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 다스의 협력업체들 중에 중국의 협력업체 네 곳은 협력업체가 아니죠. 중국의 자회사 네 곳은 이미 대표가 돼 있고 그거 외에 국내 협력업체가 8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매출을 제대로 내는 아주 알짜 회사들은 사실상 이시영 씨가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각하는 땅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스 공장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경주 포항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금강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주변의 땅 이 부분에 알짜배기 땅들 이명박 주변에 알짜배기 땅들이 숨어 있습니다. 더더욱 재밌는 것은 다스 소유 그리고 이명박 친인척 소유 중에 땅이 용도 변경돼가지고 갑자기 임야가 상업지구로 바뀐다던가 도로가 난다던가 다스 주변 그러니까 그 경주 다스 공장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혼자 다 하면 재미없잖아.
지금도 없지만 다 할 수도 없어요. 예.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이제 국내 협력업체들을 잘 봐야 된다, 다스에. 예. 그리고 그 주변 땅도 같이 보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 일요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죠. 일요신문 지금 얘기한 것과 연장선상의 맥락에서 2개 회사를 지목해서 의심스럽다라고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S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직접 회사를 설립한 곳이고, 그런데 이 회사는 다스로부터 대부분의 물량을 하청받는 곳이고, 현대차가 다스한테 물량을 주면 다스가 고스란히 SM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SM은 자본금이 1억에 불과한데 알고 봤더니 다른 다스 협력업체 400억대 자산 몇십 배 큰 회사를 인수했더라. 보통 거꾸로인데 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예. 예, 그 한 40배 정도 되는 회사를 먹은 거죠. 자산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자녀인데 그분이 40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져가지고 그 다스 물량을 다 그쪽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스가 그러니까 다스는 안정적으로 현대자동차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매출이 뭐 조 단위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 물량을 받은 다음에 하청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재벌들이 이제 제 2세 승계를 할 경우에 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일단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뭐 상장을 해서 상장 차익을 남긴다든지 해서 그 자금으로 또 다른 주식을 취득하고 해서 승계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구조가 다스의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시영 씨가.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열사를 일단 지배한 다음에 계열사를 이렇게 인수합병식으로 이제 키우고 그래서 그 계열사로 거꾸로 지분을 인수해서 사실상 전체를 지배한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재벌도 합니까? 그 대부분의 재벌 승계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현대차가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들킨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리고 저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그 중국 법인들 그 전부 다 그 법정 대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중국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대부분 넘길 수 있는 건 다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 다른 사람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중국인들로 보이는 그러니까 아마 합작회사 형태로 그래서 설립이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를 제외한 거는 다 넘기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스와 BBK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계속 보도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괴 자금이 중국으로 자꾸 움직여서 미국 정보당국에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괴 자금이요? 네. 미국에 계속 취재 간 내용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조만간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우, 재밌어. 네. 그리고 그 일요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예. 제가 그걸 잠깐 요약하자면,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그 SM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추린 건데도 이렇게 다른 회사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이제 2개. 이게 이명박 집안의 특징입니다. 회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래서 지난번에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 청와대에서 난리 나서 빨리 가져와 봐라.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었어?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회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일요신문의 특종도 회사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BBK도 엄청 많이 등장하죠. 그중에서 이제 핵심만 요약하면 이 시영 씨가 세운 회사가 하나 있다. 그 회사가 다스로부터 전량 하청을 받는다. 그런데 이 회사는 1억짜리 자본금인데 또 다른 다스의 협력업체 훨씬 등치가 40배가 큰 회사를 인수해버렸다. 훨씬 작은 회사가 그 돈을 어디서 났을까?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할 때 하는 방식이다. 예. 재벌들이 협력업체에다 일감을 몰아준 다음에 그 회사가 사실상
알짜가 회사가 되는 거죠. 지배력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예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 SM이라는 회사하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예.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 이게 또 특징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BBK도 다 같은 데 있었거든요. LK이니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은 건물에 같은 사무실 쓰고 같은 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이제 용품 구입하고 같은 경리를 쓰고. 눈 가리고 아웅 작전이라고. 네. 고급 작전인데 어쨌든 같은 회사, 같은 주소지에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은 뭐 50억, 한 70억 정도 되는데 자산이.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1,485억을 작년에 다수로 지급을 합니다. 이 회사의 자산 규모를 볼 때 그 이전에도 없었고, 왜냐면 2013년, 2015년 이 회사의 매출액이 5천만 원대예요. 5천만 원대인데 1,450억 원. 예, 1,485억 원. 85억을 작년에 갑자기 다수로 입금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매출을 일부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주식회사에서 상장돼 있는 경우에 실제로 매출이 없는데 매출을 부풀려서 그렇죠. 마치 이 회사가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해서 주가를 올릴 때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상장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을 실제로 그렇게 지금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장이라면 뭐 그 라인도 있을 테고 생산 라인이 따로 있을 텐데 갑자기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금을 이전하기 위한 경우다. 네. 갑자기 돈이 이쪽에서 필요한 경우에 매출을 일으켜서 실질적인 매출은 안 일어났는데 자금을 옮기기 위해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게 진짜 이상한 것은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회사는 다스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물건은 여기서 다스로 가고 돈은 다스에서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이 조그만 납품업체가 1,485억을 다스에 입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그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2013년, 2015년이 5천만 원, 6천만 원대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명박 주변 회사에서는 다 이래요. 그런데 2013년, 2015년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대 매출이었는데 2016년 다음에 갑자기 1,485억을 거꾸로 다스에 입금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다스의 하청회사지만 이것도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데 다스는 현대차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 됐거나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두 번의 점프가 있는 거죠. 네, 점프가 있는데 그때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정몽구 회장이 갑자기 특별 사면을 받아요. 근데 그분은 대법원에 법원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30 며칠, 40 며칠 안에 그냥 특별 사면을 받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말랐겠죠, 30일이면. 네.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회사가 생기거나 자회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돈 거래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다스, 현대차의 고리도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기자분들이 굉장히 큰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네. 이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회사는 특이한 점이 자산이 대부분 현금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현금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청산하거나 없애버리기가 쉽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면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2개 정도의 회사를 일요신문이 이제 추적한 것이고 80여 개가 있다고 하니 추적해보면 많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어주고요. 게다가 또 BBK 투자자들이 드디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기업의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요. 피해자들의 돈인데 그 다스의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 청와대와 그 정부가 움직였다는 게 그
문서에 지난 한 달, 두 달 전에 계속 공개했던 문서의 이야기죠. 네, 고소장의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김재수 LA 총영사 그분은 지금 입을 닫고 좀 도망 다니고 있어요. 기자들의 도망 다니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양 안무개 씨가 지금도 현직 공무원 상태예요.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문서는 그러니까 민정이 있었던. 네네. 다스 담당자가 아니고 BBK 담당자였습니다. 그분이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 서류를 만들고 다스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미. 저한테도 그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했습니다. 이 문서는 내가 만든 게 맞다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굴러가면 됩니다. 네. 이 문서를 본인이 청와대 민정에 있을 때 본인이 만든 게 맞다고 자기가 네. 방송에서 공개한.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 왜 다스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청와대 민정 라인에 있던 사람이 만든 문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문서의 내용은 분명히, 다스라는 사기업을 챙기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추적이 필요 없어요. 인정이 됐다니까요. 네, 인정이 됐습니다. 본인에 의해서 내가 만든 게 맞다고. 그래서 민정 지금 시절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일단 자기들의 받을 돈을 청와대가 움직여서 다른 다스로 좀 돈을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소를 했어야 되는 그렇죠. 이야기죠. 옵셔널 벤처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게 옵셔널 벤처스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뻥튀기 된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튄 거 아닙니까? 미국 법원에서 결론이 났죠. 네, 미국 법원에서 이거는 옵셔널 벤처스 투자자의 돈이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돈이 글로 안 가고 왜 다스로 가요? 예.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을 해서 만든 돈이 왜 다스로 갑니까? 옵셔널 벤처스하고 다스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는 건데. 예.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을 해볼까요? 본론? 이제 끝날 때쯤 본론을 합니까? 아직 10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아니,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건인데, 도대체 2007년에는 왜 이게 안 밝혀졌을까? 이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됐죠. 예.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아까 연결되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 도곡동 땅이 263억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래서 일단 도곡동 땅이 거기서 도곡동 땅이 팔린 돈이 도곡동 땅이 누구 것이냐 검찰에서 발표를 할 때 이상은 김재정도 아닌 제3의 것으로 보인다 주인이. 잠깐만요. 이렇게 확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이 도곡동 땅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다스 얘기를 했는데 다스에서 BBK에 19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가 결정되면 BBK의 주인이 누군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스에서 BBK로 들어간 돈, 그 돈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일로 들어왔거든요. 예. 도곡동 땅을 팔아서 그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다스에서 BBK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도곡동 땅은 누구의 땅이냐 이게 당시 2007년에 네.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검찰이 결론을 예. 그때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그렇죠. 냈고 1차 결론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263억 중에 190억이 들어갔는데 그걸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을 다 떼고 난 다음 금액이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액이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스로 들어갔는데 그게 제3자의 것이었다고 결론이 났다면 제3자의 것 얘기를 할 텐데 도곡동 땅이 그때 그 땅이 사실은 현대 소유였어요. 사실. 그렇죠. 네. 네. 현대 소유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 건설할 때 현대 소유였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서 현대 건설 주변을 취재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건설회사는 그 건설회사 임원들이 그 건설회사 땅, 좋은 땅 있잖아요. 개발 부지 땅을 차명으로 먼저 사두거나 차명으로 이렇게 던져놓는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건설의 임원들,
임원들 명의로 정주영 회장이 땅을 사서 차명으로 보관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삼성 케이스 건물을 생각하시면 쉽죠. 그렇죠. 네. 삼성의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 다루는 임원들한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시대부터 비자금 통장을 쫙 깔아줬죠. 그렇죠. 임원들 명의로 쫙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으로 있다가 그게 나중에 들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삼성의 경우고 이 현대건설은 부동산 회사니까 건설 회사니까 그때는 땅에다가 쫙 묻어뒀는데 네네. 그 땅 주인들을 그 현대 임원들 명의로 해줬다. 그거는 네. 모든 특별히. 건설회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주영 회장이 특별히 그 이명박 그 전 현대건설 사장을 예뻐해가지고 거기다 묻어놨는데 그 이명박 그 사장이 나가면서 입을 딱 닫고 이건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라고 현대건설의 임원들이 얘기한 적이 있다. 예,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씨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전 회장께서 이명박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저쪽에다는 오줌도 싸지 마라. 이런 특별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삼성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삼성 이병철 회장 혹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다른 임원의 이름으로 놔뒀는데 이 임원이 회사를 관두면서 이거 내 명의로 된 거 아니야 하고 먹어버린 거죠. 네.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도곡동 땅 케이스라고 2007년 취재 당시 현대건설의 전직 임원이 얘기한 적이 있고 그렇게 취재된 적이 있다. 네. 그게 이제 도곡동 땅의 기원이지 않겠는가 하는 네. 거 기원입니다.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팔았어요.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263억 중에서 190억이 일단 다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스로 들어간 190억이 그럼 제3자의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검찰 조사로는 도곡동 땅을 판 돈은 이것은 제3자의 돈이라고 한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제3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도곡동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그다음에 처남의 명의로 돼 있었거든요. 다스처럼 똑같이. 예. 두 사람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 두 사람 게 아니고 제3자의 명의인 것 같다. 명의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었고요. 네. 그랬으면 다스 입장에서는 그 제3자의 땅이 판 돈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돈의 그 회계 처리를 예. 어떻게 해놔야 되는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남의 돈이 들어온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다스로 들어왔거든요. 예. 140억하고 50억을 미리 받았는 거하고 다스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청장님 지금 안에서 PD께서 지시사항 내려왔어요. 이제 좀 본론으로 좀 가자고 좀. 아니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론을 가려고 이렇게 시간이 끝나가는데. 자, 2007년에 지금 네. BBK 수사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 내부자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 하나 얘기하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리얼타임으로 벌어진 일이기 네. 때문에. 2007년에 삼성병원 특실에서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다스 회장 조사받으면서 한나라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그렇죠. 네.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큰 경선이었죠. 한나라당 경선까지만 해도 MB는 죽었구나 했답니다. 그랬는데 아하. 대선 후보가 MB로 결정된 후에 180도 검사들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막 덮어줘가지고 저도 신기했습니다. 안 먹히던 내용도 다 들어줍니다. 억지 주장도 다 오케이 합니다. 라고 당시 이 관련자였던 사람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이명박의 가신한테서 지금 오늘 연락이 왔어요. 본론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본론으로. 저 본론인데 3분 남았어요. 이제 본론으로. 자, 본론 제3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3자 다스가 제3자의 것으로 보여서 다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돈은 나중에 좀 전부 다스로 돌아왔어요. 140억과 50억이. 네. 지금 그래서 다스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 제3자가 그 누구길래 다스 것으로 그냥 해도 그냥 가만히 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이제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어려워. 좀 어려운데 뭐냐면 자, 이 도곡동 땅, 네, 도곡동 땅이라는 게 이것은 형의 돈도 아니고 천원 돈도 아니다. 제3자 거다. 제3자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3자 거다. 근데 제3자 돈이 다스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제3자 돈이 BBK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3자 돈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스로. 예. 저기 이명박 대통령 호가 제3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결국은 다스 주인이고 BBK 주인이고 도곡동 땅 주인 아니냐. 네. 이 제3자가 누구길래 그 제3자 돈을 다스는 끌어안고 있느냐. 그리고 제3자 돈을 청와대에서 막 도와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이거는. 네. 이 제3자가 있다. 그 제3자는 누구일까요?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3자는 누구일까요? 복잡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검찰의 결론에 따라가더라도 도곡동 땅 주인과 그리고 다스 주인과 그리고 BBK 주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거하고 다른 제3자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오늘의 핵심 본론인가요? 아니죠. 이제 본론으로 가셔야죠. 아직 안 이제 했죠. 이걸 자락으로 깔아놓고 그다음에 검찰이 당시에 어떻게 이걸 털어주느냐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 오늘 주제는 이거는 본론은 네. 당시 검찰은 이 많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였는가. 어떻게 덮어줬느냐. 특별히 후반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명박의 돈을 어떻게 숨겨줬는지 예. 두 번의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BBK 특검과 내곡동 특검.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다스의 자금을 들여다볼 기회가 특검에는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다스를 하면서 다스를 특검하면서 돈이 나왔어요. 100억 원대 비자금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덮어줬느냐. 돈을 어떻게 검찰이 덮어줬느냐가 핵심인데. 그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만 잔뜩 하다가 자, 이 본론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도 못 들어가고 끝났습니다. 주진희 기자, 안하고 정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자녀인데 그분이 40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져가지고 그 다스 물량을 다 그쪽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스가 그러니까 다스는 안정적으로 현대자동차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매출이 뭐 조 단위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 물량을 받은 다음에 하청업체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재벌들이 이제 제 2세 승계를 할 경우에 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일단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뭐 상장을 해서 상장 차익을 남긴다든지 해서 그 자금으로 또 다른 주식을 취득하고 해서 승계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구조가 다스의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시영 씨가.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계열사를 일단 지배한 다음에 계열사를 이렇게 인수합병식으로 이제 키우고 그래서 그 계열사로 거꾸로 지분을 인수해서 사실상 전체를 지배한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재벌도 합니까? 그 대부분의 재벌 승계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현대차가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들킨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그 중국 법인들 전부 다 그 법정 대표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변경돼가지고 갑자기 임야가 상업지구로 바뀐다던가 도로가 난다던가 다스 주변 그러니까 그 경주 다스 공장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혼자 다 하면 재미없잖아. 지금도 없지만 다 할 수도 없어요. 예.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이제 국내 협력업체들을 잘 봐야 된다, 다스에. 예. 그리고 그 주변 땅도 같이 보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 일요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죠. 일요신문 지금 얘기한 것과 연장선상의 맥락에서 두 개 회사를 지목해서 의심스럽다라고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S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직접 회사를 설립한 곳이고, 그런데 이 회사는 다스로부터 대부분의 물량을 하청받는 곳이고, 현대차가 다스한테 물량을 주면 다스가 고스란히 SM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SM은 자본금이 1억에 불과한데 알고 봤더니 다른 다스 협력업체 400억대 자산 몇십 배 큰 회사를 인수했더라. 보통 거꾸로인데 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예. 예, 그 한 40배 정도 되는 회사를 먹은 거죠. 자산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자,
주진우 기자, 안원구 총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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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검색어 1위가 다스입니다. 네. 저희가 거의 2달여간, 예, 이 다스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검색어에 막 올라오고. 드디어 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미디어들도 이 다스 관련 소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다스는 누구 거냐고 자꾸 다들 묻고 있습니다. 다 알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기사와 관련된 댓글을 달고, 그런데 다스는 누구 거냐고, 예. 뭡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예. 누구 걸까요? 또, 누구 것인지요? 것입니까? 누구 건가? 예. 용어를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예. 통일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스는, 여기서 누구 겁니까는 쌍기역이 아닙니다. 네. 그냥,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랫동안 질문해 왔는데, 예. 실제 이제, 조사도 있겠죠? 네, 수사팀에서 지금 뉴스공장 몰아듣기하고 그다음에 몰아듣기. 시사인 네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자, 몰아듣기. 예. 왜냐하면 실제 다스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자, 우리가 시작한 지 거의 2달이 다 돼가는 주준우 기자 그 사이에 또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떻게 감기나 걸리지 않으셨는지 걱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늘 국민 여러분을 걱정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로지 나라와 국민 걱정뿐이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더 걱정한다면은 그건 바로 안보다. 안보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딴 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다스, BBK 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인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봐라. 주진우, 니 지금 웃어? 나라가 이리 위태한데 니 지금 웃음이 나오나? 니 때문에 뭔 일 나오는지 책임질까 니가? 나오려면 혼자 나와. 왜 자꾸 안청자를 끄고 나오냐 이 왼수야. 어라 이게 어른이 말하듯 진짜 니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지금. 나봐. 아이 잠시죠. 내 졸업 때문에 지금 머리가 나빠진단 말이야 지금. 가시죠. 나봐 지금. 야! 초기에 공개했던 문서 이외에 취재한 거 없나요? 네. 취재한 거 많습니다. 그 중에 다는 얘기하지 말고 네. 일부만 얘기하자면 지금 다스에서 이시영 씨의 차명 회사가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요신문에 의해서 네. 다스의 계열사가 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열사가 80개. 네. 그리고 협력업체 네, 주요 협력업체가 10여 개 있는데 그거 대부분 알짜 회사는 다 이시영 겁니다. 그러니 동료 기자들의 추격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 다스의 협력업체들 중에 중국의 협력업체 네 곳은 협력업체가 아니죠. 중국의 자회사 네 곳은 이미 대표가 돼 있고 그거 외에 국내 협력업체가 8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매출을 제대로 내는 아주 알짜 회사들은 사실상 이시영 씨가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각하는 땅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스 공장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경주 포항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땅 그리고 금강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주변의 땅 이 부분에 알짜배기 땅들 이명박 주변에 알짜배기 땅들이 숨어 있습니다. 더더욱 재밌는 것은 다스 소유 그리고 이명박 친인척 소유 중에 땅이 용도